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사연을 들어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요, 제 인생 최대의 흑역사이자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막힌 사기 결혼에 대한 썰입니다. 보통 사기 결혼이라고 하면 학벌을 속이거나 빚을 숨기거나 하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제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그 다정한 앞치마 자태에 홀딱 넘어가서 제 무덤을 제가 파버린 아주 미련한 케이스거든요. 때는 바야흐로 남편이 아직 다정한 남자친구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연애가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그쪽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양손 무겁게 한우 세트며 과일 바구니를 바리바리 싸들고 현관문을 들어설 때만 해도 심장이 콩닥콩닥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컬처 쇼크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 오늘아 고생 많았다. 일단 앉아라. 밥 먹게.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채소를 다듬는 신용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방 안쪽에서 웬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 글쎄 시아버지가 꽃무늬 앞치마를 야무지게 두르고 싱크대 앞에서 쌀을 씻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능숙한 솜씨로 찌개간을 보시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솔선수범해서 집안일을 하시다니. 이런 훌륭한 환경에서 보고 자란 아들이라면 결혼해서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아껴주겠구나. 저는 그 앞치마에 눈이 멀어 매의 눈으로 저를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싸늘한 진짜 얼굴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완벽한 미끼에 낚여 덜컥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부터 제 핑크빛 환상은 처참하게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초가 되어 신혼집에 들어왔는데 이 인간이 현관에서부터 양말을 훌렁 벗어 던지더니 소파에 대자로 뻗어버리는 겁니다. 짐 정리할 게 산더미인데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길래 제가 애써 웃으며 말을 꺼냈죠. 자기야, 우리 짐만 얼른 풀고 청소기 대충 돌리고 쉬자. 내가 짐 정리할 테니까 자기가 청소기 좀 돌려줄래? 나 피곤해 죽겠어. 네가 좀 해. 여자가 집안일 좀 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딴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까?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다감하던 남자는 온데간데없고 웬 조선시대 꼰대가 소파에 누워있는 겁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죠. 아니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아버님 닮아서 가정적인 스타일 아니었어? 내가 아버님 아치나 두르고 요리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집안일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콧방귀를 뀌며 아주 기상천외한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야, 너 미쳤냐? 우리 아빠가 좋아서 앞치마 두른 줄 알아? 우리 엄마 성질머리 장난 아니거든? 아빠가 평생 엄마한테 잡혀 살면서 식모노릇 하는 거 보고 난 맹세했어. 나는 죽어도 우리 아빠처럼은 안 살아.
그러니까 너도 우리 엄마처럼 내 위에서 군림하려고 들지 마. 세상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시아버지가 가정적이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었고, 아버님은 살아남기 위해 앞치마를 생존템으로 두르셨던 겁니다. 이 뻔뻔한 남편놈은 그 지옥 같은 구조를 보며 아내를 종처럼 부리겠다고 다짐했던 거고요. 저는 아버님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고 시어머니라는 최종 보스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호구였던 겁니다. 그 폭탄 선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집살이는 신혼집 문턱을 넘자마자 쓰나미처럼 몰려왔죠.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불쑥 쳐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점령군 사령관처럼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시더니 주방으로 직행해 냉장고 문을 열어젖히고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너는 남편 밥을 뭘로 해먹이길래 냉장고에 반찬이 있다위야? 맞벌이 한다고 유세떠니? 여자가 아무리 바빠도 하늘 같은 남편 새벽 밥상은 따뜻하게 챙겨야지.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버르장머리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란 놈은 엄마 말이 맞다며 얄밉게 깐족거렸고요.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구석의 권력은 시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로 철저히 대물림되고 있었고, 저는 하녀로 발탁되었다는 것을요.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정점은 첫 명절에 제대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추석 전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시댁에 불려간 저는 거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산더미 같은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다리는 저려오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파에 딱 붙어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낄끼거리고 있었죠. 그때 주방 쪽에서 눈치를 보던 시아버지가 슬그머니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야가, 내가 좀 거들까? 허리 아프지? 내가 뒤집을 테니까 넌 잠깐 화장실이라도 다녀와.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전 뒤집개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씹던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 미쳤어? 명절 대낮부터 어디 남자가 주방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청승을 떨어? 당장 안 일어나? 못 배운 티를 내도 유분수지.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장 저리 가.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호통에 아버님은 어깨를 움츠리며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을 계집에 쫓겨나는 강아지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제 억장이 다 무너지더군요. 눈물이 핑 돌아 곁에 있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란 작자한테 눈빛으로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보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속삭이는 겁니다. 야, 분위기 파악 안 되냐? 엄마 성격 뻔히 알면서 왜 아빠를 옆에 앉혀? 너 때문에 아빠만 욕먹었잖아. 그냥 네가 꾹 참고 엄마한테 져드려. 그게 우리 집 평화 유지하는 법이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이 집구석에는 내 편이 단 한 명도 없구나. 불쌍한 줄 알았던 아버님은 그저 철저히 길들여진 방관자였고, 남편놈은 자기 엄마의 독재를 방패 삼아 제 한 몸 편하자고 아내를 총알바지로 밀어넣는
비겁한 쓰레기였던 겁니다. 기름 냄새에 쩔어 눈물을 참아내던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미친 집구석에서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코스프레는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내 인생을 망친 너희들을 이대로 곱게 살려둘 줄 아느냐고 피눈물을 삼키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세운 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을 향한 치밀한 계획에 돌입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 철저히 위장했죠. 아직 시어머니와 남편 놈은 자신들의 독재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 지옥 같은 소굴을 확실히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하게 된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뜸 친정 부모님을 입에 올리시며 기가 막힌 소리를 쏟아내시는 겁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서 그런 싸구려 보약을 지어다 보냈니? 우리 귀한 아들 먹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딴 걸 보내. 네 남편 요즘 일하느라 피곤해하는 거 안 보여? 친정에서 그따위로 가르쳤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 보약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위 몸보신 시키겠다고 없는 살림에 당신들 드실 것도 아껴가며 제일 좋은 약재만 골라지어 보내신 거였거든요. 저는 당장 퇴근길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을 박차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주 앉아 무언가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탁자 위에는 저희 부모님이 정성껏 보낸 한약 박스가 버젓이 뜯겨 있었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정성으로 보내신 약을 왜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드시고 계신데요? 아까는 싸구려라고 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시집온 주제에 감히 시댁에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내 딸 피곤해 보이길래 내가 좀 먹였다. 그게 뭐 대수라고. 니는 우리 아들 피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시댁 살림까지 참겨 나르드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기어이 제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손목을 콱 잡아채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누구 피를 빨아먹고 사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서늘한 경고를 던진 날 이후 제 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얼음처럼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때리려던 시어머니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돌아섰습니다. 지금 당장의 감정 폭발은 제 복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철저히 배웠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 대신 핸드폰에 녹음기 앱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바보같이 순종적인 며느리로 위장한 채 치밀한 증거 수집에 돌입한 겁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는 챙겨 드셨어요? 주말에 찾아뵐게요. 저는 겉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상냥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통화 녹음은 필수였죠. 수화기 너머로 어김없이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융단 폭격 같은 폭언과 막말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곡차곡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넌 대체 집에서 뭐 하느라 우리 아들 셔츠가 그 모양이냐부터 시작해서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따위냐는 식의 인신공격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의 타깃은 당연히 제 인생을 망친 주범, 남편놈에게도 향했습니다. 이 인간이 결혼 후 생활비를 번번이 미루고 핑계를 댔던 이유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었더군요.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대출금 갚고 생활비 메우는 동안 이 인간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주식에 꼬라박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몰래 시어머니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체 내역서와 주식 계좌 캡처본을 확보하며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유책 사유가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는 남편의 재산 내역,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 심지어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맘대로 우리 집에 침입한 날짜와 시간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제 집 드나들듯 오가며 자산 분할 비율과 위자료 청구 전략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끝마쳤습니다. 서류 봉투가 두툼해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지더군요. 마침내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온 친척이 총출동하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려 위풍당당하게 군림할 그 폭군의 잔칫날을 저는 제 화려한 자유의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증거자료가 빼곡히 담긴 폭탄을 가슴에 품고 저는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은 채 결전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대망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의 가장 크고 화려한 룸에는 온 집안 친척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야말로 축복받고 단란한 가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제일 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왕비처럼 거만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이 딱 붙어 서서 아양을 떨고 있었고 아버님은 당연히 구석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기괴한 구조를 보며 제 입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너는 CM이 잔치인데 이꼴로 나타났니? 다른 친척분들 오시기 전에 얼른 음식이나 날라라. 시어머니는 제가 나타나자마자 또다시 며느리 길들이기에 돌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시어머니의 상석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품고 왔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쾅 소리가 나게 식탁 한가운데에 내리 꽂았습니다. 순식간에 시끌벅적하던 룸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잔칫날에 미쳤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버럭 화를 내셨고 남편은 당황해서 제 팔을 잡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빙긋이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미쳤었죠, 어머니.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 발을 들인 제가 단단히 미쳤던 겁니다. 자, 이거 받으세요. 제 칠순 선물입니다. 제가 봉투에서 꺼낸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생활비 한 푼 주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 뚫어 날린 주식 내역서와 그 돈으로 어머님 용돈 챙겨드린 이체 내역서였죠. 세 번째는 어머님이 제게 퍼부었던 폭언과 저희 부모님을 조롱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이 담긴 USB였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게요. 친척분들도 이 화목한 가정의 실체를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주식으로 빚잔치하면서 자기 엄마 용돈만 챙기고 시어머니는 제 집에 불쑥불쑥 쳐들어와서 살림 뒤지면서 제 부모님이 보낸 보약 훔쳐다가 자기 딸 먹이고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어머님은 돋보기 쓰시고 남편 놈은 눈 똑바로 뜨고 읽으세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빚은 제가 이혼하면서 한 푼도 갚지 않고 넘길 테니까 두 분이서 잘 나눠서 갚으시면 되겠네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꼴을 즐기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구석에 서 있던 아버님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저 폭금 밑에서 식모살이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는 이 집구석 한여직 사퇴하고 나갈 테니까 두 분이서 아주 백년해로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뒤로 남편이 제발 오해라며 소리치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가뿐한 마음으로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멋지게 걸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던 카타르시스는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짜릿하고 통쾌했습니다. 그 칠순잔치 대첩 이후 제 삶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예상대로 완벽하게 흘러갔죠. 그날 식당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한 남편놈은 며칠 뒤 제 직장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기가 주방일 다 하고 엄마도 안 보고 살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며 콧물을 쏟아내더군요. 하지만 제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셨나요?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내며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하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그 인간은 몰래 끌어다 쓴 마이너스 통장 빚을 고스란히 혼자 떠안게 되었고 저는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챙겨서 아주 깔끔하게 남남으로 갈라섰습니다. 제가 떠난 뒤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동네 북이 되어주던 만만한 며느리가 사라지자 시어머니의 지독한 화살은 결국 자기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아들을 매일같이 쥐잡듯이 들볶기 시작했고 남편놈은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게 다 엄마 탓이라며 매일 악다구니를 쓰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 사이에서는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실체와 남편의 찌질함이 낱낱이 까발려져서 이제는 가족 중 아무도 그 집안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채 서로를 미친 듯이 물어뜯으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그 두 사람의 소식을 건너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주 통쾌한 축배를 들곤 합니다. 모든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온전한 자유를 되찾은 지금 저는 눈부시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제 맘대로 늦잠을 자고 친정 부모님께 최고급 보약을 지어드리며 오롯이 저만을 위한 삶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혹시라도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박은 겉만 보고 사면 안 되는 법입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갔는데 시아버지가 해맑게 콧노래를 부르며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계신다면 그 달콤한 함정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집 거실 상석에 누가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앉아 있는지, 그 서늘한 진짜 권력자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명심하셔도 저 같은 사기 결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사이다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